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기술 번역 풀 패키지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로라는 평소에 제가 가능한 한 친절하고 편안하게 중요한 내용을 제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버전으로 항상 유지를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수강생의 뼈를 때리는 로라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나 기분이 너무 우울하거나 요즘 좀 마음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시청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수강생님들이 기술번역관 풀패키지를 200%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영상, 안내 영상 들으셔야 되는데요. 기술번역 풀패키지 강의 수강하면서 과제물 분량이 좀 부족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번역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또는 내가 지금 번역 공부하고 있긴 한데 잘하고 있나? 내 번역 실력이 지금 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분들, 그리고 기술 번역가 대비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거 진짜 내 얘기다. 이 내 뼈 제대로 맞았다. 이런 느낌 들 때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의심이 막 밀려옵니다. 기술 번역반 풀패키지 내가 왜 들으려고 그랬더라? 기억이 잘 안 나고.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지? 처음에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꿈꿨던 장면이 뭐였지? 지금 내가 기술 번역 강의, 이 풀패키지 강의 수강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 실력이 느는지도 모르겠고,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온갖 의심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처음에,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었지? 내가 왜 이 기술 번역 풀패키지 이거 왜 선택했었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방향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처음에 왜 하려고 했더라? 그 다음, 처음에 내가 이 기술 번역 풀 패키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꿈꿨던 그 모습이 뭐였더라? 그때 내가 이 강의 듣고 기술 번역가가 돼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그랬었지? 그때 이 처음에 내가 상상했던 또는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들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저도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해서 이것저것 강의를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내가 강의를 수강해놓고 이거를 강의를 꾸준히 수강하지 않으면 이거 까먹게 돼요. 내가 이거 왜 수강했더라? 이거 수강하면서 내가 초반에 무엇을 기대했었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땐 뭔가 막 희망과 꿈이 막 무궁무진 막 가득 차고 앞으로 막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의심이 마구마구 밀려오고 내가 이 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가 꿈꿨던 모습이 뭐였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좀 자주 까먹는 타입이다 싶으시면 자주 보는 노트나 수첩이나 핸드폰에 적어두세요.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돼서 어떤 삶을 살려고 했었지? 어떤 삶을 살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놔서 본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이 밀려오는 의심에게 내가 맨날 밀려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가 지망생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요. 저도 번역가 지망생이었고, 주변에서 수많은 지망생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내가 뭔가 아주 특출난, 아주 기발한 그 비밀, 시크릿, 어떤 그 방법만 알아낸다면, 내 번역가 대비 싹 가능이지 뭐. 그냥 바로 하지 뭐. 이런 착각을 해요. 기발한 방법만 뭔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능 키, 그것만 내가 찾아내면 이 모든 문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되리라는 이 착각,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장애물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안내하는 지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아무리 지도가 있어도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는 이상 이 지도는 무용지물이 되죠. 그 다음, 강의만 많이 들으면 만사 오케이 땡. 나도 이제 번역가 고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강의만 많이 들으면 되지 뭐. 그리고 번역책만 많이 읽으면 돼. 나 집에 번역책 10권이나 있다. 나 이 정도면 뭐 고수지 뭐.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번역책을 많이 읽는 것 또는 번역 강의를 많이 듣는 것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 번역 실력과는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왜? 이야기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요. 가끔 성격 급하신 분들 중에서 번역 봉사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번역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번역 봉사로 바로 뛰어들어 버리는 거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뒤에서도 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번역 봉사만 많이 하면 장땡이다? 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강의를 들었어, 어떤 책을 읽었어.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이해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번역 실력은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해 그 다음 단계인 체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도 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빨리 버리시기, 이러한 오해, 이 잘못된 이 믿음들 빨리 깨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강의를 많이 봤어. 내가 어떤 책이나 자료를 많이 봤어. 많이 봤다는 건 정말 이런 거예요. 수영하는 강의를 많이 본 거죠. 이 사람은 수영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책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수영을. 여러분, 어깨를 여시고요. 손은 끝까지 펴시고요. 물에 손가락이 들어갈 때는 검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구나.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눈으로만 담습니다. 이것과 정말 물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것, 할 줄 아는 단계, 내가 번역을 할 줄 아는 단계, 이게 되는 것,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강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강의조차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하는 영상조차 안 봤다면 정말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수영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번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기에서 강의를 봤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레페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크레페 또는 뭐 이렇게 엄마 손 파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파이가 몇백 개 레이어로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파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강의를 보고 책을 보면서 나의 뇌 속에 번역이라는 지식을 레이어를 하나 올린 거예요. 김 한 장 얹은 거예요. 또 강의를 두 번 봤어. 김 두 장 얹은 거예요. 책 읽었어. 김 세 장 얹은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얇게 지금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번역을 할 줄 아는 사람, 실제로 번역 실수를 처리하고 번역 품질을 개선할 줄 아는 사람은,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레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촘촘하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쌓아나가는 것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강의 컨텐츠를 만들었고, 수강생님 이걸 샀는데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처음 스타트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해들을 깨뜨려 드릴게요. 강의를 본 것, 나 강의 많이 봤는데, 나 강의 열심히 봤는데, 이거랑 내가 지금 번역을 잘하게 되는 거랑 이 간극이 이렇게 크다. 저는 수영을 책으로 봤어요. 전 수영을 진짜 할 줄 알아요. 전 수영을 잘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번역가 지망생님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세요.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건데,
그러면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수영의 시읒도, 수영의 숫자도 모르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서 마구 팔을 저어보자. 이게 실천을 하는 건데요. 우선 실천부터. 공부는 안 하고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단계에서, 기초 지식이 없는 단계에서 그냥 일단 옆에 사람들 팔 젓는 거 보고 대충 따라하는 거야. 대충 따라하고 일단 본인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과 정확성,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실천을 하는 거예요. 번역봉사가 중요하대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래서 번역봉사를 시작하는 요 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할 것이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은 이게 있어요. 머리만 너무너무 키우고 있어. 이제 실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식만 많이 넣어가지고 머리만 너무 커졌어. 실천은 안 하고 지식만 쌓고 있는 경우, 요 상태가 됩니다. 요 두 가지를 het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천도 해야 되고, 내가 지식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균형, 그리고 순서, 어떻게 해라는 거냐. 그럼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일단은 기초 지식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다 배우고 나서 실천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배우고, 번역 과정을 하면서 실천하고, 또 여기에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거를 한번 수정해보고, 아, 난 아직도 뭐가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좀 더 배우고, 과제하고, 수정하고, 복습하고, 또 배우고, 요 작업을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 번역반 풀패키지에서는 번역 과제물을 제가 내드리고 있죠. 번역 과제물을 하시면 되고, 번역 과제물을 이걸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를 여러 차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번역 과제물을 해서 보냈더니 선생님, 로라가 이러한 해설을 보냈네? 이런 문제, 맞아. 나 이런 거 있었어.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이걸 다시 적용해 봐야지. 내 번역 과제물을 다시 번역을 해보세요.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 번역 과제물 파일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완전 최초에 번역을 한 건, 뭐 7월 1일에 번역한 거야. 그 다음에 피드백 받았어. 내가 해설 받아서 내가 또 다시 작업을 해봤어. 두 번째 번역물은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새롭게 수정을 해본 건데 이건 뭐 7월 15일이야. 아니면 뭐 8월 1일이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저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내 번역 실력이 현재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이걸 이렇게 추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제물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중요한 거, 복습을 해라. 한 번 과제물을 한 번 일회용이라 쓰고 버리지 마시고, 얘를 복습해서 같은 번역 원문을 두고 다시 한 번 번역을 해봐라. 이게 도움이 되나요? 네,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이 작업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작업을 해내시는 분들은 번역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부딪힌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 방법의 해설을 참고하여서 개선을 하시고 그걸 다시 적용하고 저는 과제물 이거 너무 적어요. 더 필요해요. 이렇다면 학습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습서 활용 방법 안내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뚜렷하게 정리해 볼게요. 좀 뭐라도 배워라. 기초 지식 조금씩 일단 뭐 배워라. 배우고 나서 적용을 해라. 과제물로. 번역 과제물로 적용을 해라. 그리고 적용했는데 복습도 해보고 또 다시 다음 단계를 또 배워라. 또 배웠어. 그 다음에 또 다시 과제물을 내고 해설 받아서 해설 적용해서 또 복습해보고 그 다음 내용 또 배우고 또 요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한 반복한다라고 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무한대로 우리가 이걸 반복하게 되진 않아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배웠, 배웠으면 적용해. 적용했으면 또 배워. 배웠으면 적용해. 이걸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와중에 우리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요 와중에.
좀 더 뚜렷하게 설명드리면 기술 번역 풀패키지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내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한다. 수강하고 때가 되면은 이 언제 번역 과제물 제출하세요. 뭐 여기 떠 있잖아요. 번역 과제물을 제출한다. 제출하고 해설을 받으면 이 해설을 보고 복습을 한다. 그 내용 똑같이 한 번 더 번역해 본다. 다시 번역을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일정에 맞춰서 또 강의를 수강해라. 그리고 또 번역 과정을 작성하고 해설 보고 복습하고 그 내용 똑같은 거 다시 번역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혹시 수강에만 치우쳐 있으시다면 머리만 너무 크고 팔다리는 아주 작은 상태. 이거 적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2단계에 있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당장 시간이 없더라도 번역 과제물은 나중에 꼭 해보셔야 돼요. 번역 과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시면 번역 실력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강하고 과제물 작성하고 해설 받아서 해설 내용 참고해서 복습해서 다시 번역하고 또 강의 수강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내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살펴본다면 배우고 적용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수를 파악하고 복습하고 적용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하고 요걸 계속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이 돌리는 과정 안에서 내 실력이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실력이 올라간다. 번역이 공평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번역가가 됐는데, 번역이 공평하다라는 이유는 실력이 굉장히 순서대로, 차례대로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다섯 번째 계단으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초보들이 하는 실수를 반드시 하고 이 실수들을 밟고 다음 실수를 또 해보고 다음 실수를 밟고 그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역이 공평한 것이고 그래서 번역 실력이 좀 더디게 내는 기술이고 그래서 번역 실력 자체가 아, 굉장히 귀하거든요. 진짜 번역 잘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가치가 아주 귀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굶을 일이 없죠. 초보들이 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절대 그 다음 단계인 중수가 될 수 없습니다. 번역이 공평한 이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 본인이 노력하고 차례대로 이 단계를 밟지 않고 내 앞으로 갑자기 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앞을 막을 수 없다는 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쉬운 길 있을걸. 로라가 몰라서 그런 걸걸.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11년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기이니까 주의하세요. 제가 저희 뭐 몇백만 원 내시면, 천만 원 내시면 번역가 등록시켜 드릴게요. 뭐 그리고 번역 일감도 저희가 좀 드립니다. 편하게 하세요. 이런 데는 사기입니다. 주의하세요. 만약 연습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너무너무 격려하고 싶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역 연습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이에요. 풀패키지를 수강하고 있는데도, 나는 풀패키지 수강하고 있고, 수강료 막 100만 원 넘게 냈고,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풀패키지 수강하시면서, 나 이거 번역 과제물 이거 택도 없어. 나 연습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민이 있어야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초기에 안내드렸던 번역 이럴 땐 이렇게 이 도서를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책을 활용하라고요? 저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번역을 해본, 실제로 내가 돈을 받고 번역을 했던 경험이 1년 이하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심지어 2년 차, 3년 차이신 분들에게도 제가 추천하는 활동이에요.
번역 이럴 땐 이렇게 도서는 약간 학습지처럼 되어 있어요. 번역 원문이 제시되어 있고, 요걸 학생들이 번역을 한 학생들의 번역문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걸 조원미 교수님께서 수정한 수정 번역문을 보여주시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초보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나는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잘 적혀 있는 도서인데, 이 도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문,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을 번역하시고, 이 책에서 이 챕터가 있죠. 차례. 그 차례 순서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차례 순서대로 가지 마시고, 예를 들면 맨 처음이 아마 정치일 거예요. 정치부터 하지 마시고, 내용을 읽어보고, 내 흥미가 가는 주제부터 먼저 하세요. 왔다 갔다 해도, 뒤에부터 하셔도 되고, 뒤죽박죽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차례대로 하실 필요가 없다. 아무튼 원문을 거기 책에 원문이 제공되어 있어요. 원문을 번역해 보라. 보시라. 원문을 먼저 번역하시고 그다음 해설을 참고합니다. 보통은요. 이 번역가 지망생님들 같은 경우 내가 번역을 했을 때 내 번역문을 보잖아요. 거의 그 책에 적혀 있는 그 학생들의 번역문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책을 너무너무 잘 선택하신 거예요. 레벨이 딱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저는 초보 번역가 시절에 이 책을 활용하려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초반에는 전체 책의 한 20% 정도만 이해하고 흡수했던 것 같아요. 20%? 나머지는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 번역 실력이랑 너무 차이 나고, 그럴 때는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이 책 하나를 이해하고 싶었고 활용하고 싶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번역 원문을 번역을 해봤지만, 번역하려고 했는데 전체 내용 중에서 20%만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었어. 너무 어려워. 패스, 스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나머지 부분이 이제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내 실력이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럴 때 그 다음엔 이제 한 40% 정도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책의 내용이 이제 그제서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모르겠을 땐 일단 넘어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을 번역하고 해설을 참고해서 번역을 다시 수정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왜 틀렸구나. 아, 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었네. 이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책 한 권을 정말 씹어먹는다, 뜯어먹는다, 잘근잘근 씹어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력을 만드실 수 있으면 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책 한 권 가지고, 그 책 한 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1000페이지짜리 책, 뭐 내가 10권 뭐 읽는 것보다 한 권을 반복해서 잘근잘근 제대로 정독하고, 파악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번역 수정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지겨워서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일단 1차 번역만 해봐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쭉 다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 책을 두 번째 읽을 때는 똑같은 번역, 이거 나 번역했으니까 이건 안 해야지 하지 마시고 또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번역문과 수준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달라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도 번역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같은 원문을 두고 내가 번역을 또 하는 것. 이렇게 이 도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번역 봉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요즘 번역 봉사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쿄세라라는 곳이 있어서 아주 좋았는데 요즘은 거의 뭐 손에 꼽힙니다. 두세 군데 정도밖에 기회가 없어요. 내가 괜히 실력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자꾸 지원해서 번역 봉사했는데 내부 심사 거쳤더니 이건 불합격, 쓸 수 없는 번역이다. 이거 누가 번역했어? 이 사람 자격 정지시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격, 안 그래도 기회가 적은데 이 귀한 기회를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함부로 덤볐다가 이 기회 잃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미 편하게 갈 수 있는 번역 봉사 기회를 잃으면 조금 더 고된 방법의 번역 봉사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막 덤비지 말자. 근데 막 지금 바로 번역 봉사에 또 좋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분들. 이미 번역 테스트 통과했던 사람들. 한 다섯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업체 컨택해서 계약서도 썼고 번역 테스트도 통과했는데 일감이 끊겼네. 일감이 너무 찍어. 내 경력을, 내 실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어. 이런 분들은 번역 봉사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내가 이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 실력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은 내 번역 실력에 문제가 있나 없나부터 검증을 하셔야 되고, 검증이 안 된다면 일단 내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이니 그 부분에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애매해 하시면 경력 번역가에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경력이 2년 차인데 실력이 애매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번역 봉사를 했는데 번역 실력이 좀 안 좋다고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경력 번역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 또 지금 당장 번역 봉사 해도 좋은 아주 오케이, no problem 이런 분들은 한국어 영어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글쓰기 능력이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번역 봉사를 바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번역 기초 지식이 전혀 없으시면 결국 번역 봉사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어, 근데 기술 번역은 이력서 어떻게 내야 돼요? 기술 번역, 번역가들은 일감 어떻게 받아요? 풀패키지를 수강하셨던 수강생님들 아주 기초적으로 제가 먼저 차례대로 알려드려서 풀패키지를 수강하셨던 수강생이라면 아주 기초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을 만한 이런 지식들, 그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 실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이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기술 번역 풀패키지 수강하시는 우리 수강생님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당장 번역 봉사를 시작해도 크게 무방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력 부족인데 번역 봉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우리 이 생태계에, 우리 소중한 생태계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번역 봉사 플랫폼에서 요즘 자꾸 실력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지원해가지고 아주 번역문을 쓸 수가 없네. 아주 여기저기에 그냥 자꾸 문제를 일으켜놔서 우리가 안 되겠어. 턱을 높이자. 우리 시험을 보자. 이렇게 턱을 높이게 돼요. 지금은 누구나 지원해서 아주 쉬운 테스트만 통과하면 번역 봉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실력 부족인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턱을 높이게 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번역에 문제가 많으니까요. 서버에 어떤 데이터가 막 잔뜩 올라왔는데 이걸 검수하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검수를 해서 결국 검수를 해봤더니 점수가 50점밖에 안 돼.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는 번역이야. 야, 삭제해. 그러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손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준비되지 않고 번역 봉사로 막 뛰어드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좋지 않다. 번역 실력이 나아졌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기에 번역 과제물의 내 번역문을 보고, 그 다음 뭐 한 6차, 6개까지 한 제출을 해봤어. 이때쯤, 예를 들어 시간이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났어. 그리고 내가 3개월, 6개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라는 전제 하에 한 6차 정도의 내 번역문 유혹을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내가 그동안 충분한 그 번역 훈련을 쏟아부었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결과물을 비교하는 거죠. 내 최초에 했던 번역문과 지금 6주차 과제물을 비교해 보니까 번역 실력이 진짜 좋아졌네.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미세하게 알아내고 싶어요 하신다면 기간별로 똑같은 번역문을 예를 들어서 어, 매주 번역을 해보신다거나 첫째 주에 번역한 거, 둘째 주에 번역한 거, 셋째 주에 번역한 거, 넷째 주에 번역한 거 중요한 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요 지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월 초에 강의 3시간 들은 게 끝이야. 딸랑 끝? 이래놓고 시간만 지나면 번역문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역하고 나서 내가 해설을 받아보고 이 해설을 1주차에 적용을 해보고 1주차에 적용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 뭔가 더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라고 파악을 해서 영어 문법 공부를 지금 또 추가를 하고 있어. 그럼 조금 더 뭔가가 나아졌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더해졌거나 아니면 내가 번역이 잘 된 문장들을 좀 많이 읽어봤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노력이 여기 더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번역문이 나아지는 것이지. 내가 초기에 넣은 인풋은 딱 하나고 그 이후로 다른 작업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번역문이 알아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번역 실력이 나아졌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시간별로 이렇게 내가 번역 파일을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이 추적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 번역문이 내가 이렇게 나아졌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3,000단어 번역해봤는데, 이 정도면 나 이제 번역 준비 다 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나 이제 번역 실력이 좀 많이 일취월장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근데 내 번역문 보면 아직 그 자리인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보 번역가 시절에 12만 단어 분량의 책을 한번 번역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요거 책 한 권 요거 하나 번역하려고 제가 참고했던 서적이 한 3권 정도 됐어요. 다시 말하면 12만 단어의 내가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 영어 원문, 이 영어 똑같은 소설을 번역한 1번 책, 2번 책, 3번 책, 이렇게 참고한 서적들이 있는데 이걸 다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들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지금 내 방향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12만 단어만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12만 단어 최소 그냥 2권이라고만 쳐도 24만 단어를 참고 자료로 보고 그리고 내가 12만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24만 단어. 그럼 이걸 제가 36만 단어를 번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12만 단어 번역을 할 때 같이 참고하고 같이 자료로 삼았던 단어의 수가 최소 24만 아니면 36만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모든 36만 단어가 가리키는 이야기는 하나의 소설책 딸랑 이거 하나인데 제가 이걸 하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거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일을 하면서 이 기술 번역 일을 하면서 문학 번역을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년 6개월 걸렸는데, 이걸 다 끝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이제 번역의 고수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걸 시작할 때 생각이 이걸 끝내면 난 은둔 고수가 되는 거야 생각했어요. 초기에. 근데 이걸 끝내고 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번역 이제 조금 알겠다. 이제 번역 조금 알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3천 단어 정도 번역을 해놓고 내가 이력서에 이제 3천 단어 두둥 어때?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나 많은 번역을 해낸 사람이야. 나 뽑아줘. 라고 생각하면 이 시장의 업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3천 단어? 뭐 이제 첫발 뗐나 보네?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번역 훈련, 아무튼 고된 거 알겠는데요. 전 참 잘하고 싶거든요. 좀 쉽게 하는 법 없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쉽게 하는 법은 있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꼼수는 없어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10개 해야 되는 거 요거 그냥 한 개만 해서 어떻게 대충 실력 이런 건 없다. 꼼수는 없어요. 제가 초기에 번역 훈련할 때 전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저는 아주 훌륭한 번역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일단 기술 번역가를 먹고 살고 싶었어요. 여유롭게, 자유롭게, 충분한, 아주 내가 더 이상 일감에 쪼들리지 않고, 그냥 난 번역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일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나 너한테 일 꼭 주고 싶어. 그런 번역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 훈련을 초기 시작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외로 할 게 많네? 의외로 배울 게 많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죽었다.
그냥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는 게 편하다. 그냥 나 죽었다 하고 번역 공부하고 번역 훈련하고 필요한 영문법 공부하고 뭐 이런 내 실력을 점차 점차 잘 만들면서 번역과 마케팅도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도 병행하고 할 일 하면서 마음은 그냥 나 죽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안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편안해야 이걸 지속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1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맨날 맨날 막, 나 왜 결과 안 나지? 결과 안 나지? 본인을 들들들들 볶아봤자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죽었다. 난 1년 내내 뛸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 꼼수는 없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깨달아 가실 텐데 그때 기쁨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아, 이 문장 어떻게 번역하지? 아, 이렇게 처리했네? 오, 대박, 잘한다.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아, 이런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새로 알게 된 그 순간, 그것들,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멋있다. 아, 이거였네.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고, 오, 나 이거 발견했어.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시길. 그래야 제대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쭉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나 이제 은둔고수 될 거야. 나는 지금 번역 업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지만, 나 지금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알찬 실력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 은둔고수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차게 자기 실력을, 음지에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어, 짜잔 하고 등장했을 때 이 업계가 이 사람의 존재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12만 단어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만 단어를 저처럼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문학 번역을 12만 단어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 이력서에 넣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 아, 얘는 번역 훈련을 12만 단어, 게다가 문학이라는 주제를 12만 단어 해본 애야. 얘가 그동안 번역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얘는 초보 번역가지만 이미 거쳐야 될 많은 길들, 많은 훈련을 이미 다 거쳐본 애야. 오케이, 검증. 야, 얘 데려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쏟는 그 노력과 훈련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아주 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번역 뭔데? 뭐 대단한 거야? 변호사도 아니잖아. 의사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번역이 잘 된 서적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진짜 찾기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번역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번역했다고 봤는데, 뭐야. 이렇게 실망한 경우가 전 많았거든요. 번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번역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 실력 자체, 번역을 잘하는 이 사람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어요. 이 사람의 기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기술이 가치 있고 이게 귀하냐면 이 사람은 심지어 실무를 시키지도 않아. 이 사람은 실무진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의 품질을 관리하는 이 정도 탑급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번역 실력 잘하는 실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입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역가 지망생님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림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훨씬 시야가 넓어지시겠죠. 더 멀리 볼 수 있고 번역자라는 그 아주 실력이 좋은 번역 실력, 걔는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기술이다. 정말 찾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거 발견하면 번역 업체에서 진짜 이 사람을 모셔요, 모셔. 번역 실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걸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탁월한 번역 실력이 있는데 굶고 있다? 이거는 뭔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탁월한 번역 실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굶을 일이 없습니다. 자기 번역 일감 갖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만약 대충 해도 먹고 살던데, 주변에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사는데, 그럼 그 다음 단계 맨날 그 정도 수준으로 살 거냐는 거죠. 다음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왜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여태저태 어떻게 좀 잘 먹고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현상 유지를 하려는 만약에 생각이셨다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역 실력이 그냥 대충 평균 언저리 살짝 더 높아, 그냥 요 정도라면 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헷갈릴 수 있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충, 번역 대충 해도의 이 대충은 현역 번역가들의 평균 실력을 말합니다. 현역 번역가들의 평균 실력과 번역가 지망생의 평균 실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같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번역 대충 한다라는 건 현역 번역가들의 평균 실력을 말한다. 번역가 지망생들의 평균 실력과 이 현역 번역가들의 평균 실력 차이 엄청 많이 난다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술 번역 풀패키지에서 담겨 있는 게 제가 다 적진 못했어요. 칸도 모자라고 너무 많기도 하고.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풀패키지 아시겠지만 업계를 이해하고 기술 번역 업계 내가 어떻게 진출해야 돼? 업계 이해해야 공략 방법,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기술 번역 실습하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IT 번역도 배워보고, 마케팅 번역도 배우고, IT 번역은 뭐 제가 항상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IT라는 주제가 접목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웬만한 모든 분야와 접목되는 주제가 바로 IT다. 마찬가지로 웬만한 모든 주제와 접목되는 아, 전문 분야, 토픽이 바로 마케팅이다. 번역 일감 받는 법 특강도 들어가 있고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특강도 들어가 있고 이 비수 번역가 풀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특강들을 제가 그냥 다 포함시켜 버렸는데요. 원래 이게 다 따로따로 특강으로 판매하던 강의인데 모든 내용이 번역가 지망생 되려는 분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팔고 이것도 따로따로 파니까 이걸 다 사세요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다 필요한데. 그래서 풀 패키지에 다 집어넣었고 그 내용들이 커리큘럼 안에 다 짜여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흐름대로. 번역과 마케팅 이 강의는 이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번역 과제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번역 과제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자체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해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설 내용을 보고 어, 우리가 다시 반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나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해설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1년 그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번역봉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추후에 안내 드릴 것이다 했는데 번역봉사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 랜덤으로 번역 품질을 검수를 해 드리는 이 옵션도 들어가 있죠. 풀패키지 안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풀패키지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내용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번역 공부 지금 로라가 설명한 거 알겠는데 저는요 진짜 더 촘촘하게 안내받고 싶거든요. 거의 1대1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붙은 것처럼 이런 분들은 나도 번역가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랑 수강 상담을 하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인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되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아주 1대1 그 과외받는 것처럼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나도 번역가 컨설팅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도움이 되고. 저는 막 그렇게 1대1까지는 아닌데요. 중간중간 막 질문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편하게 보내시면 돼요. 번역 질문 있으시거나 번역 공부하다가 생기는 뭔가 헷갈리는 거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으로 수시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그런 번역 질문이나 뭐 애로사항 같은 것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거든요.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고 또 칼럼도 우리 수강생님들이 읽으시면 좋을 칼럼들도 여기다 올려놓는데요. 칼럼은 그냥 읽으시면 도움된다기보다 웬만한 우리 그 번역가 지망생님들이 현재 하고 있을 만한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칼럼으로 제가 경력 번역가로서 우리 수강생님이 갖고 있는 그러한 궁금증,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그런 내용들을 칼럼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 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실 때 풀패키지 수강생이다라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등급을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뼈 때리는 로라쌤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기술 번역 풀패키지 200% 활용하는 법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 추후 더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이나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내드린 활용법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풀패키지 활용하시고 기술 번역가 대비하는 준비 탄탄하게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